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오늘은 계약직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제 채널에서 그 계약직 관련된 사항들을 많이들 여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몇 가지만 좀 다뤄볼까 합니다. 장기요양 종사자 분들 중에서 정기적으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정규직이 유리한 게 많아요. 그렇지만 실업급여 차원에서는 계약직이 조금 유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선 그 계약직 관련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로계약서, 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를 명확하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나? 참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보십시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은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누가? 사용자 측이. 마찬가지로 기간제법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그러니까 빠짐없이 내용을 채워야만 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물립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도 안 하시고 그냥 구두상으로 이렇게 하시는 사용자 측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가 있다. 누구한테 있다는 것일까요? 사용자 측에, 기관 측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크게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 이제 근로개시일 보시면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일한다. 그러니까 시작일은 있는데 언제 근로가 종료되는지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바로 정규직 근로계약서입니다. 정규직인 경우에는 언제까지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반면에 보십시오.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언제까지 일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된 경우는 바로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그러니까 이 표준근로계약서만 가지고서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직은 몇 년까지 가능할까요? 계약직은 최대 2년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년 이상, 2년 2개월, 2년 6개월, 3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2년이 지나버리면 자동으로 어떻게 되느냐? 기간의 정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동으로 정규직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무기계약직 그런 말도 있으면 하여튼 2년 이상으로 계약을 할 수가 없다. 그거 이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개 계약직은 1년입니다. 1년 계약직을 많이 해요. 그렇다면 1년은 며칠인가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1년은 365일이에요. 그러니까 365일째 되는 날이 근로 마감일, 그러니까 일이 끝나는 날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365일째 되는 날. 예를 들어 4월 4일날 입사했다. 그러면 언제가 끝나는 날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4월 3일이 마감일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4월 4일날 아이고 지금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하여튼 4월 4일날 입사를 했으면 그 다음에 4월 3일날 일을 마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년 미만 계약도 가능할까? 1년 미만.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9개월.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년 이상만 되지 않으면 돼요. 2년 이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1년 계약을 하기로 해놓고서 365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364일로 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퇴직금은 받지 못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365일 이상이 돼야 됩니다. 딱 1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종사자분들 근로계약을 하실 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행여라도 365일이 안 되게 돼 있다. 예, 그러면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꼼수를 쓰느냐? 바로 기관 측에서 센터나 요양원 측에서 퇴직금을 안 주려고 주기 싫어서 이렇게 꼼수를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양심이 없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관은 많지 않을 겁니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운이 나쁘시면 아주 그렇게 비양심적인 그런 기관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퇴직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걸 여쭤보시더라고요. 퇴직금은 평균 임금으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퇴직하기 직전에 3개월 동안에 그 임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퇴직한 날이 있어요. 그러면 소급해서 3개월, 그러니까 일 마치기 3개월 그 기간의 평균 임금을 가지고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7월 7일 날 일을 시작했고 다음에 7월 6일 날 끝났다. 이제 첫 달은 150만 원, 두 번째 달은 160만 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 요양원은 많지 않고 방문요양 쪽 이쪽이 이렇게 이제 월급이 들쑥날쑥 합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매달 월급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일을 끝내기 한 달 반 정도. 그 기간은 일을 안 했어요. 휴업을 했습니다. 휴업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1년이 채 안 되잖아요. 1년이 안 되지 않습니까? 1년이 안 되면 퇴직금 못 받는다고 그랬죠?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근로자가 그 적을 보유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휴직기간, 징계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측만해서 1년이 이제 끝나갈 즈음에 한 달 반 정도 휴업을 했단 말이에요. 일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잘린 건 아니거든요. 이 기간을 휴업기간이라고 합니다. 휴업이라고 그래요. 이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제 여기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퇴직하기 3개월 기간 동안의 임금을 평균을 해가지고 퇴직금 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7월 6일 날 일을 마쳤어요. 그러면 3개월, 7월 6일로부터 3개월 평균 임금을 계산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끝날 무렵에 월급 받은 게 없어요. 받은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도 엄청 많이 줄어들겠죠. 이걸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도 보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 임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니 만약 여러분들이 이 기간에 휴업을 했어요. 근데 그 잘못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근로자인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깐 쉬었다라고 한다면 배도 박도 못하고 이 기간을 포함해서 평균 임금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방문요양 쪽은 대개 이런 경우죠.
어떻습니까? 수급자의 상황 변동, 예를 들어 사망, 입원, 이사. 그래서 이제 돌보던 어르신이 이제 끊기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 요양보호사가 잘못했습니까? 요양보호사는 끝까지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뜻하지 않게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네요. 예, 새로운 분 오실 때까지 그냥 쉬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제가? 어떻게든 이 요양보호사에게 다른 수급자를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센터의 역할이에요. 센터의 역할. 센터가 그걸 못하면 그 기간만큼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제가 휴업수당을 줘야 된다. 휴업수당. 평상시 받던 월급의 70%를 줘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어쨌든 휴업수당을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곳이 많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건 좀 딴 이야기니까 나중에 하고, 하여튼간에 휴업수당도 못 받고 한 달 반 동안 이렇게 휴업을 했단 말이에요. 이 기간은 누구의 귀책 사유가 되느냐? 요양보호사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 바로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은 어떻습니까? 이 기간은 평균 임금 계산에 넣지 않고 바로 그 직전 이 3개월 있죠. 이 3개월을 바로 평균 임금 계산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74만 원, 175만 원, 170만 원. 그럼 평균이 대략 173만 원? 뭐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이 휴업기간은 평균 임금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 전에 거를 갖고서 계산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규정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1년 계약직이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연차입니다. 연차는 제가 워낙 제 채널에서 많이 설명드렸죠. 1년차는 총 몇 개 나오죠? 11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일치의 월급을 그냥 받을 수가 있어요.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휴일을 보내는 겁니다. 휴일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휴일을 못 보내면, 쉬지 못하면 연차 수당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1년차는 11개고 2년차는 15개입니다. 15개요. 자, 그렇다면 4월 4일 날 입사를 했고 4월 3일 날 이제 일을 마치는 1년 계약직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연차는 몇 개냐? 바로 11개입니다. 11개. 그러니까 이 1년 동안 연차 휴가를 쓰셨으면 어쩔 수 없고 쓰지 못하고 남았다. 그러면 쓰지 못하는 만큼의 연차 수당을 바꿔서 퇴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4월 4일 날 입사해서 딱 365일이 되는 4월 3일 날 퇴사했다. 그러면 그냥 연차는 11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경우가 생겨요. 뭐냐? 바로 4월 3일까지 일한 게 아니라 4월 4일까지 하루 더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생깁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실수로. 센터가 하도 뭐 수급자도 많고 요양보호사도 많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걸 놓친 거예요.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4월 3일 날 종료를 시켜야 되는데 깜빡하고 4월 4일 날 하루 더 일하게 해버린 겁니다. 또는 요양보호사가 의도적으로 하루 더 일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이제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뭐냐? 바로 연차 개수가 15개 늘어나게 됩니다. 15개가. 고작 하루 더 근무했을 뿐인데 15개가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입사 2년 차에 받게 되는 연차 15개 있죠. 15일치, 15일분의 연차 수당을 요양보호사에게 줘야 됩니다. 퇴사할 때. 이해가 되십니까? 참 웃기죠, 제도가. 그러니까 이 하루 때문에 연차 수당을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니까 센터 입장에서는 이런 사실 뭐 센터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고 싶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뭐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하루만 일을 더 하게 되면 권리를 주장하셔야 돼요. 법이 그러니까, 법이. 이해되셨습니까?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11개, 15개, 총 26개의, 그러니까 26일치의 연차 수당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11개 연차 중 위사용 수당과 함께 15일분의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마지막 하루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 또 주의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방문 요양 하시는 요양보호사들 보시면요, 연차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일했던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을 해야 돼요. 80% 이상은 출근을 해야만이 연차를 받게 됩니다. 그 말은 80% 이상 출근해야 나중에 연차를 못 썼을 때 돈을 받게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보십시오. 7월 7일 날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7월 6일 날 일을 마쳤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7월 7일부터 11월까지는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그런데 수급자분께서, 어르신께서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입원을 하시는 겁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4개월 동안 서비스를 제공 못했습니다. 일을 못했죠. 일을 못했고, 그러고 다시 퇴원하셔가지고 다시 4월달부터 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 1년 동안에 서비스를 제공한 날이 80%가 넘어야 된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80%가 안 되죠. 80%가 안 됩니다. 미만입니다. 그러므로 딱 7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 1년 동안 이제 근로계약을 맺고서 일을 이제 하셨음에도 이 기간 동안에 연차는 몇 개 나오느냐? 11개 중에 이 4개, 4개는 빼고 연차를 받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근한 날이 며칠이냐? 개근한 비율이 몇 퍼센트가 나오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문요양보호사들은 이 점을 유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아까 살펴봤던 건 뭐였습니까? 이처럼 1년 딱 마친 날 이후에 하루도 일하게 되면 연차 15개를 연차 수당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개근한 날이 이처럼 80%가 안 돼버린다. 그러면 그것마저도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방문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수급자가 병원에 가시거나 사망하시거나 또 뭐 이사 가시거나 그러면 그것만큼 타격이 심해요. 그러니까 연차에 따른 혜택을 못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간은 사실 누구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됐습니까? 요양보호사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만큼은 사실상 센터에서 휴업수당을 주셔야 돼요. 휴업수당을.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휴업수당을 센터에서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든 달라고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사회가 나빠지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도저히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못 참겠다. 그러면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노동청에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방문요양보호사 분들에게 좀 불리한 구조입니다. 자, 이번에는 1년 계약직인 경우 이제 실업급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계약직이 좋은 점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 그냥 계약이 만료가 됐죠?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실업급여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같은 경우에 자발적으로 그만둬야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십시오. 자진퇴사 실업급여 못 받잖아요. 또 공고사직도 잘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계약직이 좋아요. 예? 그냥 딱 1년 마치고 곧바로 고용지원센터 가가지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계약직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못 받는 수도 있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아니 계약이 다 끝났는데 왜 실업급여를 못 받느냐? 예? 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양보호사분들 또 이제 다른 종사자분들 정신 차리시고 보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바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요양보호사분들 여러분들께서 나는 더 다니고 싶다. 예? 나는 더 다니고 싶어. 더 일을 하고 싶어. 그 기간에서 딱 1년 계약직으로 계약을 맺었고 이제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 계약 연장을 좀 해주세요. 글쎄요. 그런 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나는 더 다니고 싶은데 근데 원장님이 또는 이제 선장님이 대표가 당신은 이제 그만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만하세요. 여기서 우리 계약을 끝냅시다. 이렇게 해야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나는 더 다니고 싶어요. 그러나 사업주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어쩔 수 없이 뭐 그만둬야 되네. 뭐 내가 원치는 않지만 이제 이렇게 돼야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럼 반대가 있겠죠. 반대가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일을 이제 그만두고 싶어요. 딱 1년 됐으니까 딱 마치고 실업급여를 받을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 사업주가 당신은 일을 잘하고 있으니 계약 연장을 하고 싶다. 이제 그렇게 말해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 사용주가 그 원장님 뭐 센터장님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실업급여를 못 받는 수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것을 악용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사용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 채널에서 이제 계약이 다 끝났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그 기관에서 자꾸 실업급여를 안 해준다고 자꾸 이제 그런 내용의 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그냥 액면 그대로 말씀드리면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용주가 보안이 그 요양보호사 분들 뭐 다른 이제 뭐 사회복지사도 그렇고 뭐 간호조무사도 그렇고 이분들이 아주 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 1년 딱 마치고 실업급여 받으려고 아주 요령은 피웠다. 그러니 좀 혼나와야 된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고용센터에다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 계속 일을 시키고 싶은데 계약 연장을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자꾸 이제 그만둔다고 그러네요. 저는 그럴 의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아무리 종사자들이 고용센터 가가지고 실업급여 신청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종사자분들께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원장님이 센터장님이 대표가 그렇게 나쁜 의도로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뭐 그냥 싸우지 않게 원만하게 하면 제일 좋지만 그 요양원이 그리고 이제 그 센터가 노동법을 위반한 걸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여러분들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 액수가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세요. 예. 그걸 못 받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대응을 하셔야죠. 어떤 센터건
어떤 요양원이건 노동법 위반 사례가 한두 건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있어요. 잘 찾아보면. 그냥 이런 것들이죠. 당초 근로조건 위반,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대로 일을 안 시키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또 임금체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체불에는 돈을 안 준 경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제때 줘야 되는데, 월급 줘야 되는 날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또는 받아야 될 금액을 좀 적게 받았다가 나중에 다 받는 이런 것도 임금체불이에요. 또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들이 간혹 있죠. 특히 이제 요양원 쪽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위반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휴게시간 위반이 제일 많습니다. 예? 야간에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그 사이에 사실상 요양보호사들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6시간 이렇게 잡아가지고 월급을 안 주는 경우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는 위반이에요, 위반. 예?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심신장애,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그 요양원에 그리고 그 센터에 노동법 위반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협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실업급여를 주기 싫다면 저도 노동청에다가 이 부분을 얘기할 할 겁니다. 그러니 자꾸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센터건 어떤 요양원이건 그냥 골치 아프게 실업급여 못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제가 앞장에 써놨는데 싸우지 않고 그냥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1년을 딱 마치시고 이제 실업급여를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 1년 계약직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항상 마무리를 어떻게 깔끔하게 어떻게 좋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괜히 그 원장님, 센터장님 심기 건드려봐야 좋을 거 없습니다. 서로 싸워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예? 진짜 결국 진흙탕 싸움이 될 수가밖에 없으니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가 대화로서 잘 얘기하셔가지고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없게끔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1년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아셔야 될 내용 말씀 좀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